안녕하세요. 강물변호사 장성근입니다. 언론에서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사건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와 같이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에 관한 그런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그 이혼 사건은 재산 금액 면에서뿐 아니라 재판 기간도 거의 한 8년이라는 기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었죠. 물론 이혼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초에 최태원 회장 쪽에서 이혼하겠다고 먼저 법원에 재판을 걸었고요. 노소영 관장이 밤소를 하면서 당신 책임으로 이혼을 하도록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 그 다음에 위자료 또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해왔죠. 1심 재판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액의 사건이 되리라고는 아마 서로 두 분 또 양쪽 변호사 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위자료도 3억 원을 청구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쪽에서요. 최태원 회장님은 그냥 이혼만 청구했고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되었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겁니다. 노소영 관장의 위자료 청구는 3억에서 1억이 인정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의 주장이 많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SK 주식 같은 경우에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방어했는가 하니 이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 나의 고유, 특유 재산이므로 배우자에게 분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이 1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배 비율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665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가 이제 항소를 했고 노소영 측은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새로운 변호사는 담당 재판마저 바꿨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여자 측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해준 것으로 파악되는 재판부를 교묘하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 일화는 언론 보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애초에 노소영 관장이 청구했던 위자료가 3억이었는데요. 1억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증액해서요. 30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사님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결론도 다르다. 목표를 크게 가진 거죠. 얼마 인정됐죠? 20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정했고요. 그 기여도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사들은 선대, 그러니까 그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최태원 회장의 부친에게 제공해서 종잣돈이 돼서 SK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 컸다. 따라서 현재 이 SK 주식이 뭐 3조 내지 4조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 이거를 노소영 관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싸움을 벌였죠. 변호사들 사이에. 이 고등법원에서 1심과 달리 이 비자금이 종잣돈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그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 이후에 그게 한 4조 정도 됩니다. 35% 그러니까 65%는 최태원 회장의 몫이고 35%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죠? 1조 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노소영 원장이 받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뿐이 아니라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도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파격적이죠. 이 재판한 재판장님은 유명합니다.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난감하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위자료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이 돼서 20억 원이 확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들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자식 때에 이르러서 기여도에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정상적이었을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요. 이 300억 원이 뇌물이다 이거죠. 뇌물. 또는 마약 자금, 도박 자금.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거든요.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약 자금이나 도박 자금, 뇌물로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관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을 경우 법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차지하는 겁니다. 실제 주인, 뇌물 받았던 사람이나 마약으로 검은 돈을 벌었던 사람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민법상의 불법 원인 급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건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뇌물이기 때문에 뇌물로 증가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5%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를 인정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 분할 금액이 어떻게 되겠죠?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의 범위에 대해서 이만한 재산과 이만한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은 내가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 그럴 때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과정에 혹시 이혼될 거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줘버리면 나의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려요. 그럼 어느 한쪽이 나중에 재산 분할,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직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죠?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최태원 회장이 과거에 증여한 재산들이 1,000억 대가 넘습니다. 이 과거에 증여한 재산, 이게 현재 가치로 따져서 현금화했을 때 그게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증여, 처분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청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이미 증여를 해서 더 이상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다 최태원 회장 측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이 노소영 사건의 그 변호사들은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을 했다. 수임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것이고 성공보수도 대단했을 텐데요. 이제 기대했던 것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이 다시 내려갔어요. 이제 이 사건을 보는 관점 어떻게 될까요? 선대, 부모님 때에 도와줬던 것을 자식이 이혼하면서 도와준 쪽에 어느 정도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 변호사 입장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비자금이 아니다 라는 그 주장, 비자금이라는 증거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니까요.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비자금 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SK 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사돈, 배우자 쪽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했겠죠.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K 주식 중에서 이제 생전에 증여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집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노소영 측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위자료 부분에서는 1심에서 이제 1억 원 분이 인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20억 원이라는 이게 20배의 증액을 이뤘죠. 참 이 변호사의 능력이라 할까요? 아니면 판사님을 잘 만나서라고 할까요? 이건 대법원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언제 재판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이제 노소영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기여도를 어떻게 전개할지, 또 과연 이것이 정말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일지, 또 이거에 대한 환수는 또 어떻게 할지, 이혼 소송과는 관계없이요,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끌게 될 주제일 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 판결에 즈음해서 대법원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이 우리 재판이라는 것,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또 나의 노력도 좌우되지만 하늘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갔을 때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금은 동메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노력이 다했을 때 거기에 더해서 운이 조금 따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많은 그런 변론을 또 재판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분쟁을 처리하면서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10월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추위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